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아, 역시.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한국문학의 전통과 특질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죠. 오늘은 이를 바탕으로 한국문학의 미적 특질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학의 정의를 기억하시나요? 문학이란 가치 있는 내용을 형상한 언어 예술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문학도 예술에 속하기 때문에 예술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가치인 아름다움, 즉 미를 추구하게 됩니다. 모든 예술은 이 미를 어떻게 담아내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문학이 구현하는 아름다움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총 4가지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오늘은 문학이 추구하는 4가지의 미의식, 즉 4가지의 미적 특질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을 학습 목표로 두겠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도 결국 국어왕과 함께라고 하면 충분히 쉽게 배우실 수 있으니 저를 따라와 주시길 바라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PPT를 한번 살펴봅시다. PPT를 보시면은 자, 미적 특질의 종류가 4가지가 나와 있는데 4개의 박스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순고미, 우아미, 비장미, 골개미라고 하는 4가지 종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가 이 4가지의 미의식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인데요. 그냥 보시면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개념 2가지를 먼저 알려드린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각 미의식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그때쯤이면 여러분들이 어느새 이 미의식에 대해서 통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미의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가지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먼저 있어야 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어야 할 것은 지금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네, 아직 존재하지는 않는데 마땅히 있어야 할 것으로서 우리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강한 원동력을 제공하는 가치, 꿈, 목표와 같은 것을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간단히 좁혀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모두 있어야 할 것인 것이죠. 다음은 있는 것인데요. 있는 것이라 하면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서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란 공간에 놓여져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만의 여정을 걷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 나에게 주어진 세상에 맞추어서 조화롭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세상에 맞서서 부조화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자세에 따라서 서로 다른 아름다움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 2가지 개념, 있어야 할 것과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으니 이를 바탕으로 드디어 4가지 미의식을 만나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고미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 위에 나와 있는 글자를 한번 읽어보시면 있어야 할 것, 즉 가치를 추구하는 아름다움을 우리가 순고미라고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사진 속에 왼쪽에 배치되어 있는 인물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웅 이순신입니다. 우리나라의 위인을 언급할 때 세종대왕님과 더불어서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고 계신 분이죠. 자, 그럼 그분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나라는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의 전란 중에서 강력하고 잔인한 왜군과 싸우는데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이냐? 승리라고 하는 이 2글자입니다. 아직은 현실이 아니지만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야 할 가치, 즉 있어야 할 것으로서 승리는 우리에게 매우 절실한 가치였죠.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모함으로 인해서 백의종군을 하게 됐고 그가 좌천되었을 때 그가 만들어 놓은 아주 훌륭한 함선이라고 할 수 있는 판옥선이 거의 다 좌초되어서 결국에는 그에게는 12척의 배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에 비해 왜군의 함선은 330척. 누가 봐도 중과부족으로서 절대 이기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이순신은 거기에서 물러서지 않고 왜군과 맞서 싸웁니다. 왜냐? 여기서 지면 조선이 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어려운 상황이지만 승리라는 가치를 위해서 전진하게 되고 결국에는 모두가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했던 330척을 격퇴하고 마침내 승리하게 됩니다. 즉 정말 어려운 일이고 해내기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마침내 달성하고 만 것이죠. 가치를 이루어내는 위대한 아름다움. 우리는 그것을 숭고한 일을 해냈다고 해서 숭고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최후의 전투에서도 죽어서까지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불멸의 이순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가 숭고미의 끝판왕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비장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어야 할 것, 즉 가치를 추구하지만 달성되지 않았을 때 느끼는 아름다움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까 숭고미와의 차이점은 달성되고 달성되지 않고의 차이입니다. 즉 결과의 차이인 것이죠. 가치를 지향하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말 때 거기서 우리는 안타까움을 느끼는데요. 이 안타까움을 통해서 발생하는 아련한 아름다움을 우리는 비장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지금 여기 보이는 사진에서 3명의 인물이 제시되어 있는데 누구신지 아십니까? 제가 왼쪽부터 말씀드린다면 한용운, 이육사, 윤동주이십니다. 우리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무려 36년이라는 세월 동안 일제강점기 치하 속에서 살게 되는데요. 자유를 박탈당하고 차별이 당연시되던 시절 정말 많은 문학가들도 친일파로 변절한 전적이 있습니다. 그를 통해 대중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작가들에게 일제는 보다 더 큰 압박을 했었고 그 압박을 견디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독립이라는 가치를 위해 자신의 펜을 들어 저항을 하신 분들이 계신데 바로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시는 이분들인 것입니다. 한용운, 이육사, 윤동주, 이분들은 감옥에 가서도 자신의 가치를 굽히지 않으셨는데요. 아마 그 누구보다도 독립을 바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친일파로서 변절을 해서 자신의 생각을 꺾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1945년에 광복을 맞이하고 그 이후에도 오래오래 잘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1945년 직전에 돌아가십니다. 지금 한용운 같은 분은 1944년, 이육사도 1944년, 윤동주는 더욱 안타깝게도 광복을 목전에 둔 1945년 2월에 돌아가시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그 누구보다 광복을 발에 맞지 않았던 사람들이 광복의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고요. 그 안타까움이 바로 비장미가 되는 것이죠. 있어야 할 가치를 추구하지만 끝내 그거를 마주하지 못했을 때의 안타까움, 이럴 때 느끼는 아름다움을 우리는 비장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우아미로 가볼까요? 앞서 이야기한 숭고미와 비장미가 있어야 할 것, 즉 가치를 추구하고 그걸 달성했느냐 달성하지 않았느냐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는 미의식이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얘기할 우아미와 골개미는 있는 것, 즉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과 환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미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들 혹시 연말에 우리 방송사에서 꼭 하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요? 네, 연말 시상식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연말 시상식이라고 하면 보통 연기대상, 연예대상, 가요대제전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매해 꼭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있는 것이라고 한번 본다면, 자, 거기에 참여하는 여배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어울리는 옷들을 입고 가겠죠? 보통 여배우들이 시상식에 뭘 입고 갑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드레스, 일명 이브닝 드레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지금부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여자 연예인, 제가 생각하기에 미모 3대장이라고 생각하는 여성 연예인은 차례차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들이 입고 있는 드레스가 시상식에 갈 때 과연 잘 어울릴지를 한번 주목하시고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분 누군지 알아요? 네, 바로 수지죠. 어때요? 잘 어울립니까? 저는 엄청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분은 누굴까요? 네, 바로 설현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연예인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이분은 누굴까요? 네, 바로 여배우 한효주 씨입니다. 이렇게 수지, 설현, 한효주, 제가 생각하기에 여자 연예인 미모 3대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인데요. 자, 이 드레스가 시상식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잘 어울리죠? 이렇게 어울림의 아름다움, 이미 세상에 있는 것과
조화를 잘 이루는 아름다움을 우리가 우아하다라고 얘기해서 우아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 세 명 중에 누가 가장 마음에 드냐고 물어보실 때도 있는데요. 제가 진짜 오랫동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우열을 가릴 수가 없더라고요. 원픽을 꼽을 수가 없는데 다만 저는 1순위가 아닌 0순위는 꼽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이분이에요. 여러분 혹시 스드메라고 아세요? 예,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혼할 예비 신부의 경우 웨딩 사진으로서 스튜디오에서 드레스를 입고 촬영을 하게 됩니다. 결혼식이라고 하는 있는 것을 바탕으로 거기에 어울리는 옷을 입고 촬영을 하는 것이죠. 어때요? 우아한가요? 결혼식이라는 현실에 어울리는 모습인가요? 네, 그래서 제가 이분과 결혼한 것입니다. 우아하시기 때문이죠. 네, 흐뭇합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이 지금 보이는 이분처럼 세상과 잘 어울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또 다른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어때요? 어울립니까? 뮤직 어워드라고 하는 시상식에 올라간 수지의 모습인데요. 네, 이 사진은 매우 어울리죠.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 사진은 무한도전 멤버들이 시상식에 와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어때요? 어울리나요? 안 어울리죠? 오히려 웃깁니다. 이렇게 부조화를 통해 웃음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세상의 부조화를 선택함으로써 비판하는 것을 우리는 골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세상에 무조건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비꼬고 비판하고 웃음을 제공함으로써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골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과 골개미까지 만나봤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4개의 박스를 다시 한번 화면에 띄우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위아래에 있는 순고미와 비장미부터 먼저 만나볼게요. 이 둘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냐? 있어야 할 것, 즉 가치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둘 다 공통점을 가지지만 순고미는 마침내 그 가치를 달성한다는 것, 하지만 비장미는 그 가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자아낸다라고 하는 결과론적의 차이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우아함이와 골개미는 있는 것, 즉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관련이 있는데요. 이 세상에 순응하고 조화를 이루면 그것이 바로 우아함인 것이요, 세상에 순응하지 않고 비꼬고 비판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하면 그것이 바로 골개미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4가지 미의식, 순고미, 비장미, 우아미, 골개미를 만나봤는데요. 오늘 이 4가지 미의식, 미적 특질에 대해서 다룬 이유는 문학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인 만큼 모든 문학작품은 필연적으로 이 4가지 미의식과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문학을 배우는 동안은 계속 마주할 수밖에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국어학 환영쌤이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린 것이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문학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개념을 재미있게 설명해 드리는 국어학 환영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의 환영받고 싶은 국어학 환영쌤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